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먼저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 이제 주제는 미리 공지했던 것처럼 NTIS 데이터로 보는 과학기술 정책과 이제 동향입니다. 음, 네, 오늘 이제 다룰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세션 1에서는 NTIS 데이터가 이제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네트워크 모델은 어떤 건지 확인을 해 볼 거고요. 그리고 세션 2에서는 이제 실제 NTIS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분석한 연구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션 3은 넷마이너에서 NTIS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을 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지, 이제 어떤 분석들이 가능한지 저희가 이제 분야 이제 융합 네트워크 분석한 거와 그리고 이제 참여 기관끼리 연구 협업 네트워크를 분석한 사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인사드린 저는 사이람의 이제 배수진 차장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이제 먼저 NTIS 데이터가 뭔지 소개를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미 아실 것 같은데, 이제 NTIS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서비스의 준말로 이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국가 R&D 지식정보 포털 서비스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국내 R&D 과제, 그리고 연구자 정보, 성과 정보가 모두 표준화돼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과제를 발주하는 쪽에서는 과제 정보를 이제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이제 여기에 이제 또 이제 수집이 돼서 모아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연구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성과 정보도 역시 이제 이쪽에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이제 여러 이제 정부 과제들에 대한 정보를 이제 좀 통합적으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NTIS 데이터는 이제 크게 과제 사업 정보랑 그리고 과제를 통해 산출된 성과 정보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이제 과제 정보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이제 연구 개발 과제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과제별로 고유 번호가 이제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제가 수행된 연도, 그리고 과제 내용을 알 수 있는 사업명이라던가 이제 요약문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제의 주관 기관, 그리고 참여 기관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제 이 과제가 어떤 분야에 관련된 과제냐라는 것도 이제 정보 제공이 되는데, 이 연관 분야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개의 스키마로 이제 대단히 이제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학기술 표준 분류에 대한 이제 분류 값이 있고요. 그 외에 뭐 녹색 기술, 뭐 중점 과학기술 분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과제 정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할 만한 것이 이제 연구 투자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의 이제 연구 개발비라던가 인건비, 뭐 직접비, 뭐 이런 정보들이 있고 이제 참여 연구원에 대한 정보도 몇 가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성과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과제로부터 나온 논문 특허, 뭐 기술료 사업화, 인력 양성 결과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요. 이 모든 성과는 이제 관련된 과제 고유 번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성과가 어떤 과제에서 나왔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 일단 이제 과제 정보 같은 경우는, 사업 과제 정보랑 그리고 공동 위탁 정보라는 이제 두 개의 파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단 이제 과제 정보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잠깐 소개 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제 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그리고 정부 지원 규모 같은 것들을 이제 포함을 하고요. 속성이 무려 140개 정도의 속성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실제 과제 정보 파일의 일부를 캡처를 해온 건데, 이제 이렇게 컬럼이 하나하나가 이제 과제의 속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각 행이 이제 한 개 과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과제 고유 번호가 하나씩 다 따로따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동 위탁 정보 같은 경우는 이 과제 사업에 이제 공동이나 위탁 기관이 있는 경우의 정보가 이제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장표에 표시된 이 빨간색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상위 과제 고유 번호가 이제 다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과제에 이제 여러 개의 기관이 이제 함께 참여하고 있는 형태의 정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각 행이 이제 하나의 기관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 정보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과의 종류별로 데이터 파일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중에 이제 특허 데이터만 조금 제가 예시 화면을 캡처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라는 이 성과를 설명하기 위한 이제 그 특징적인 항목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의 이제 뭐 등록 여부라던가 그리고 구분이라던가 아니면 출원 번호 그리고 일자 그리고 발명 명칭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 뭐 이제 성과의 논문 성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항목이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성과별로 이렇게 이제 파일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이제 이 특허 데이터 실제 데이터를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다른 정보들이 이제 특허 정보구나 이렇게 싶은데 여기 기여율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제 이 기여율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성과가 발생하는데 이제 과제가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특허 하나가 나올 때 이제 하나의 과제에서만 나왔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과제로부터 하나의 이제 특허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역시 이제 제가 지금 실제로 갖고 온 요 예시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을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발명의 명칭이랑 등록번호를 보시면 이제 이 세 개의 행이 이제 하나의 특허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 하나의 특허가 왜 세 개 행으로 나눠져 있냐? 그거는 이제 이 특허가 나오는데 이 세 개의 과제가 이제 모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행으로 구분이 돼서 저장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특허 하나에 대해서 이제 이 세 개 과제가 이 기여율 33%의 비율로 이제 기여를 했다. 이렇게 이제 성과 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뒤에서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이 성과가 이제 어떤 과제로부터 왔고 이제 그 과제의 뭐 참여 기관이나 이제 그 뭐죠 지역 이런 쪽에 이제 성과를 이제 배분하는 그런 이제 기준 값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NTIS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트에 가시면 이제 누구나 신청해서 이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뭐 특정 약간 보안 과제라던가 아니면 이제 특정 필드 같은 게 더 추가로 필요한 경우는 아마 이제 그건 이제 별도의 이제 신청 허가 절차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대부분의 과제 정보나 성과 정보는 이제 회원 가입만 하셔서 로그인만 하시고 신청서 작성만 하시면 이 결과도 거의 뭐 제 기억에는 신청서 작성하고 1분 안에 바로 그냥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과제 데이터, 성과 데이터는 그냥 그렇게 바로 수집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이 NTIS 데이터에서 이제 구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 모델이 뭔지를 한번 이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런 이제 그 매트릭스, 그러니까 행렬 이제 형태를 그 네트워크 분석 쪽에서는 이제 네, 그 메타 매트릭스를 이제 짜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메타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데이터에서 이제 그 어떤 네트워크를 뽑을 때 약간 이제 아까 예를 들면 그 NTIS 데이터의 과제 데이터의 컬럼만 해도 막 140개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노드셋이 무언지, 그리고 그 노드셋끼리의 이제 어떤 연결 관계가 있을 수 있는지를 약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에서 뽑아낼 수 있는 이제 노드셋을 이제 이 가로 세로에 이제 이 제목 열 제목 이제 행 제목 부분에다가 똑같이 적어주고요. 그리고 교차점에 이제 관계를 정의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 대각선 영역,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같은 노드셋끼리의 관계를 정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원모드 네트워크를 이제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이제 서로 다른 노드셋 간의 관계 같은 경우는 이제 투모드, 멀티모드를 이제 정의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NTIS 데이터에서 크게 6개 정도의 어떤 노드셋을 한번 뽑아본 거고요. 사실 여기서 이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주로 이제 많이 하는 이제 노드셋을 뽑아본 거고, 이제 이제 좀 대략 살펴보면 일단 과제 하나의 과제가 이제 그 어떤 연결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연구 분야나 이제 좀 상세하게 내려가면 이제 키워드, 연구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이제 이것도 이제 하나의 노드가 될 수 있을 거고, 이제 성과 자체도 노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참여한 연구자, 그리고 과제 참여 기관, 지역이나 국가 등도 이제 그 노드셋으로 정의를 해서 네트워크로 구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타 매트릭스를 잘 이제 그려주면 이제 그 데이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네트워크가 뭔지를 이제 빠뜨리지 않고 검토를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메타 매트릭스를 그려봤고요. 이제 상세한 이제 그 네트워크 모델은 뒤에서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는 과제 간 관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제가 갖고 있는 속성들이 있잖아요. 이 과제에 뭐 이제 관련된 분야, 그리고 과제의 사업명, 연구 목표 같은 내용, 그리고 연구 키워드, 그리고 이 과제를 이제 참여한 기관, 연구자가 누군지 이런 속성들이 있는데 이거의 유사성을 토대로 이렇게 과제들끼리의 연관관계, 유사관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특정 과제를 기준으로 이제 연계된 과제를 찾아낸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과제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제 과제 중복 방지 같은 거를 할 때 이제 활용을 해볼 수 있는 데이터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사업 과제 정보상에 이렇게 과제별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요 이제 그 두 개 사업에 대한 어떤 이제 속성의 유사성을 가지고 이렇게 과제들끼리의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이제 유사 관계를 구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그 분야 융합 관계인데요. 이제 하나의 과제에 지금 NTIS 데이터상으로 이제 최대 3개의 분야를 이제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의 과제에 여러 개의 분야가 이렇게 걸쳐져 있을 때 이 분야 간 융합이 발생을 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과제 안에 이제 존재하는 모든 분야들끼리의 연결 관계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본 데이터인 이제 사업 과제 정보 쪽에는 이제 과제 고유 번호가 있고 이 과제에 대한 이제 분야 이름과 아이디가 이렇게 이제 존재하고요. 이제 어떤 분류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가중치 값도 함께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과제와 분야 간의 관계로 이제 만든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야들끼리의 어떤 이제 그 융합 관계를 이제 구성을 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는 이제 융합이 어느 지점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냐, 그리고 이제 이 기술들이 융합이 되면서 이제 어떤 새로운 연구 분야가 나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탐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과제 성과 기여 관계인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어떤 과제에서 이제 여러 가지의 성과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제 과제 1번과 2번에서 이제 논문 가가 이제 나왔고 이제 이 논문 가 이후에 이제 특허와 사업화가 그 다음 해에 만약에 나왔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과제 1, 2로부터 이제 나온 논문이 이제 특허와 사업화로 이제 성과가 확산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를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이제 반대로 이제 그 방향을 반대로 잡아서 그 이제 어떤 이 사업화에 성공한 이 뒤에서 이제 사례로 하나 나올 건데 이제 이 사업화의 이 성과가 이제 반대로 어떤 과제로부터 나왔는지 그리고 이 과제를 이제 수행한 기관이나 지역에는 이 성과의 혜택이 어느 정도로 이제 분배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흐름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본 데이터상에서는 이제 사업 과제 정보와 그리고 성과 정보 데이터를 두 개를 이제 조합을 해서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사업 과제 정보에 이제 과제 고유 번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성과 정보 쪽에 이제 과제 고유 번호와 그거로부터 나온 이제 성과 이제 번호나 이름, 그리고 이 성과가 나오는데 이 과제가 기여율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이제 아까 앞에 그림상으로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성과의 어떤 시간 연도의 이제 그 순서에 따라서 뭔가 이제 방향성을 부여해가지고 논문 가로부터 특허가가 나왔고 뭐 특허가에서 사업화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부여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냥 과제를 통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성과들이 나왔는지를 관계를 모델링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과제와 성과 간의 이제 기여 관계를 가지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참여 기관 간 이제 관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공동 연구 협력 관계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과제에 참여한 모든 기관끼리 이제 동등하게 관계를 구성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기관끼리 다 이제 연구 협력을 했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업 과제 정보에 이제 주간 연구기관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보와 그리고 공동 위탁 정보에 있는 이제 과제별 이제 공동 위탁 기관에 대한 정보 이거를 합쳐서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주간과 공동과 공동, 공동과 위탁 이제 뭐 모든 이제 그 참여 기관들끼리 이제 모든 그 연결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형태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참여 기관끼리 이제 협력 관계 구조라던가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연도별 시기별로 변화한다던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델은 이제 과제 내에 어떤 역할이나 위계를 이제 그 기관의 관계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실제로 그 실제 사업 관리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과제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이제 공동이나 위탁 기관에 이제 협력을 요청하고 그죠? 그 협력을 요청하고 그리고 어떤 이제 그 과제의 자원, 그러니까 과제 연구비 같은 거죠. 이거를 이제 공동기관이나 위탁기관에 배분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이제 그 구조를 반영을 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관기관에서 공동이나 위탁 연구기관 쪽으로 향하는 형태의 이제 협력의 방향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뭐 연구비 같은 이제 그 어떤 그 지출 정보가 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거는 협력의 어떤 가중치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데이터상에서 보면은 그 공동 위탁 정보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연구비 지출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간 기관을 시작점 그러니까 소스 노드로 하고 이 주간 연구 기관과 그리고 이제 공동 또는 위탁 연구 기관 간의 이런 위계 관계를 만들어주고 여기에 가중치는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지원된 연구비가 얼마냐 이런 거를 이제 데이터를 구성을 해서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참여 기관 간의 어떤 협력의 방향이나 자원이 어떤 식으로 이동을 했는지를 분석을 할 때 유용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국가 간 관계이고요. 이제 앞에서 보신 기관 관계를 한마디로 그냥 지역이나 국가 관계로 요약해서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간 연구, 뭐 공동 연구기관, 위탁 연구기관의 어떤 이제 속해 있는 지역이나 어떤 국가 단위로 다시 이제 네트워크를 묶어서 이제 연구 협력 관계가 어떻게 이제 구조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죠. 이번에는 실제로 그 NTIS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분석한 사례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분야 융합 관계를 분석한 사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특정 지역이요. 부산 경남 지역에 그 R&D 전략 수립을 위한 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 연구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지역의 그
R&D 과제만 뽑은 다음에 그 과제들에서 이제 기술 분야를 뽑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모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제고, 요 파란색이 과제고, 그리고 이제 주황색이 이 과제에 연관된 이제 그 분야들인데, 이런 이제 과제와 분야 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야들끼리의 네, 융합 네트워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야 간 네트워크에서의 이제 중심도, 그게 어떤 분야가 이 네트워크 그 융합에서의 이제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과 그리고 이제 역할에 대한 롤 분석을 이제 적용했던 사례이고요. 이 이제 분석 결과 같은 경우는 이제 중심성이 높은 기술 분야가 이 지역 R&D의 활동을 촉진하고 있었다. 이제 이런 이제 결론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역할 분석 결과상에서 이제 중개자라고 해서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서로 다른 그 그룹을 어떤 이제 매개하는 역할을 자주 하는 노드를 찾아주는 그런 이제 분석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제 이 중개자 역할을 자주 하는 기술 분야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의 산업 특성화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이 연구의 결과였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지역에서 R&D에 대한 이제 어떤 지원을 할 때, 전략을 짤 때 이런 기술 융합의 그 어떤 관계 속에서의 이제 기술의 어떤 특징을 이제 좀 이제 고려해서 하면은 효과를 더 크게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연구의 이제 인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례는 그 과제와 성과 간의 기여 관계를 이용한 사례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경남 지역의 스마트팜 분야에 대한 R&D 이제 과제를 분석을 한 건데 그 R&D 과제 중에서도 결론적으로 이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만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화가 이제 성과로 나온 과제만 이제 뽑았고 이 사업화의 성과로 나온 이제 이제 매출액이죠. 이 매출액이 이제 정부 부처 그리고 지역별 기술군별로 어떻게 이제 혜택을 받는지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추정해서 이제 분석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사업화 성과를 이제 어떻게 이 부처와 지역과 기술 분야에 이제 분배 추정했느냐 이제 예시인 건데 일단 그 사업화 데이터 원데이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사업화 만약에 가라는 사업화 이제 그 결과가 있어요. 성과가 있는데 이거가 이제 과제 1번에서 이제 나온 그 성과이고 기여도가 80이다. 그리고 이제 과제 2도 이 사업화에 이제 그 기여를 했는데 이거는 기여도가 20이다. 이렇게 이제 원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때 이제 사업화가에서 이제 나온 이제 매출액이 1억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1억을 한마디로 과제 1, 2에 배분을 해주는 거죠. 근데 과제 1에 이제 기술군이 A였고 과제 2의 기술군이 B라면 이제 A에는 0.8억, 1억에 이제 80이니까 그리고 B에는 0.2억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과 그리고 이 과제를 수행한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지역 그리고 이제 정부 부처 이런 식으로 그 성과의 혜택을 이제 배분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여기 보시는 중간에 이 다이어그램은 이제 생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뭐 자원이라던가 정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다가 모아지고 하는지를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제 시각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보시면 그 이제 부처 기준으로는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의 이제 그 여기가 사업화 성과 혜택을 제일 많이 받고 그죠?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는 진주시, 그리고 이제 분야별로는 이제 IT 분야가 이제 어떤 연구의 거점으로 이제 확인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흐름을 보시면 그 IT 분야에 대한 이제 그 성과는 뭐 진주시와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와 이제 함께 공유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를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네, 참여기관 연구협력 관계 분석 사례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충남과학기술진흥원과 이제 함께 이제 수행한 이제 그 사업인데, 국가 R&D에서 이제 충남 지역의 위상을 이제 개량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고, 이제 향후에 이제 다른 지역, 어떤 지역과 협업을 해야 될지, 이제 연구 권역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야 될지, 약간 이런 것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제 진행이 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참여기관 간의 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고, 요 안에서의 이제 기관의 중심성과 그 이제 커뮤니티 분석을 수행을 했고요. 이제 오른쪽에 이제 결과를 보시면 이제 그 연구 협력 클러스터를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 클러스터 안에 속해 있는 기관은 뭔지, 그 기관들이 연구하고 있는 주제는 뭔지를 이제 그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충남이 이제 중심인 클러스터가 이제 무엇인지 일단 확인을 집중적으로 했고요. 이 클러스터 내에서 이제 또 다른 이제 같이 협업하고 있는 다른 이제 지역은 어딘지를 이제 확인했을 때 일단은 이제 경기도와 같이 이제 협업을 좀 긴밀하게 많이 하고 있었던 클러스터가 이제 2기에 한번 이제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충남도가 중심인 클러스터 중에 이제 어떤 주요 연구 분야는 이제 기계, 전기전자, 그리고 이제 뭐 보건의료, 에너지, 농림수산식품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역시 그 참여기관 연구 협력 관계 분석 사례인데요. 이제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조금 흥미로웠던 부분이 이제 협력 네트워크가 이제 어떤 연구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 협력 네트워크가 어떤 요인으로 형성이 되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 ERGM이라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어떤 요인 때문에 형성이 되는지 분석하는 알고리즘이거든요. 네, 이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노 기술 분야에 관련된 이제 R&D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한 사례이고요.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참여 기관의 어떤 지리적 그 근접성,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가까운지 그리고 이제 사회적 근접성, 그래서 다른 기관과의 어떤 협력 관계에서의 연결거리가 가까운지 약간 이 요소 그리고 이제 제도적 근접성, 이게 이제 조직의 유형,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그 그 공공연구소끼리의 이제 어떤 연구 협력을 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좀 다른 조직 유형 간의 이제 연구 협력을 하는 방식인지 약간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조직적 근접성이라고 해서 이제 과거에 이제 협업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네트워크 형성 요인으로 가정을 하고 이제 모델 분석을 해서 평가를 했을 때, 이제 이 연구 결과상으로는, 이제 이 나노 기술 분야에서 협력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요인은 이제 나노 인프라가 공존하고 있고,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까울 때 이제 협력 네트워크가 이제 좀 더 활발하게 잘 구성이 되는 것 같더라. 이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고, 반면에 이제 제도적 근접성과 조직적 근접성은 이제 협력을 좀 저해하는 요소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좀 서로 다른 유형의 조직 간의 협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연구소끼리의 협력보다는 연구소와 대학, 뭐 연구소와 기업 이런 식으로의 이제 협력이 이제 좀 더 권장이 되고, 그리고 협업도 이제 어떤 한쪽에 이제 약간 집중되기보다는 좀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이 이제 협업 촉진에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를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건 마지막 사례인데 이거는 좀 앞에 사례랑은 좀 결이 달라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그 정확하게 이제 뭐 그러니까 관계가 이제 들어가지 않은 건 아니지만, 네, 이거는 그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이제 연구한 사례인데 R&D의 어떤 이제 전략, 그리고 계획, 그리고 실행 결과의 어떤 일관성, 연계성을 텍스트 분석을 해서 확인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제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는 그 어떤 정부별 그리고 연도별 이제 투자 전략, 그러니까 그 투자 방향 전략과 그리고 이제 그 예산 배분 조정 결과, 계획에 관련된 문서들끼리의 어떤 유사도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정부에서 R&D 전략을 이렇게 세웠는데 실제로 계획도
비스무리하게 세웠더라.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그 어떤 문서 간의 유사도 분석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분석 결과를 보시면 이제 이건 이제 연도별로도 이제 보셨고 그리고 이제 정부별로도 이렇게 보셨는데 이제 좀 그 전체적으로 이제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 문서랑 계획 문서 유사성이 좀 높은 다른 정부에 비해서는 좀 이제 좀 높은 편이어서 이제 전략과 계획이 좀 일관되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전략 계획을 세우고 이거를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로 투자를 했는가, 실행을 어느 정도로 했는가에 대한 이제 연계성 분석을 했는데 이때 이제 NTIS 데이터를 썼습니다. 이 투자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를 이제 그 NTIS의 이제 과제 정보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전략 계획과 이제 실행 간의 어떤 연계성 분석 결과인데요. 여기 이제 보시는 이 사사분면 같은 경우는 가로축이 이제 어떤 그 전략 문서상에서의 이제 특정 기술 토픽에 관련된 이제 출연 확률, 그러니까 출연이 얼마나 자주 이제 언급이 됐는가, 네, 그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Y축이 이제 실제로 이 기술 토픽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가 됐는가를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그 축인데, 이거를 이제 2008년 그리고 2017년 이렇게 두 번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예시를 하나를 보면은 이제 이 산업기술 개발이라는 이 토픽 같은 경우는 2007년, 2008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략에서는 이제 자주 이제 언급이 됐으나 이제 투자 규모는 이제 중간 정도에 있었는데 이제 17년에는 이제 전략에서는 이제 좀 언급이 줄었지만 이제 실제 투자 규모가 이제 크게 늘었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 사이에 어떻게 보면 전략이 먼저 이제 막 이제 언급이 됐다가 이제 실제로 10년 후에 이제 이렇게 투자 규모가 크게 증가한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지금 조사해서 분석한, 아니, 그러니까 그 확인한 그 실제 사례들이고요. 이제 세션 3에서는 이제 실제로 넷마이너에 이제 이 NTIS 데이터를 어떻게 좀 이제 가공해가지고 가져와서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네,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제 그 중에 첫 번째는 분야 융합 이제 분석을 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술 분야 이제 융합 현황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과제 연관 기술 분야 정보를 활용을 해서 융합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분석하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일단 이제 저희가 한번 분석해 본 거는 이제 22년 NTIS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서 이 중에 이제 부산 지역만 특정해 가지고 과제 정보를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그 과제 기술 간 투모드 네트워크로 전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기술 간 융합 원모드 네트워크로 변환을 해서 이제 그 중심성이랑 클러스 이제 커뮤니티 분석을 이제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어떤 특정 지역의 핵심 기술이 뭐냐,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와 연관된 융합 기술은 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그 융합 혁신 클러스터가 이제 어떻게 이제 형성되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이제 NTIS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을 해야 될지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진짜 분야 융합 연계 현황 분석을 위해서는 일단 과제와 그 과제가 속한 그 어떤 분야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과제 데이터의 원본을 보시면 이렇게 그 이제 과제 고유 번호가 있고 그리고 이 과제가 속해 있는 그 과학기술 표준 분류가 이렇게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최대 3개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분류 1, 그리고 분류 2, 그리고 분류 3 이렇게 이제 3개를 넣을 수가 있고 이제 이 분류 같은 경우는 소, 중, 대 이렇게 이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소분류를 지정하면 중분류, 대분류는 그러니까 자동으로 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여기서 분석할 때는 이제 일단 소분류를 기준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형태가 보시면 그 넷마이너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과제라는 하나의 노드에
이제 여러 개의 타겟 노드가 존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바꿔주시면 쉽게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있는 컬럼을 이제 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과제 고유 번호와 그리고 이제 분류 1, 분류 2, 분류 3에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코드가 조금 이제 식별자로 정확할 테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만 구성을 해주시면 넷마이너에 바로 그 과제와 그 분류 간의 분야 간의 투모드 네트워크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여기 파일 리포트에 투모드 네트워크 링크드 리스트라는 형태로 정의를 해주시면 바로 데이터가 넷마인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제 분야 간 투모드 네트워크를 이제 분야 간 원모드 네트워크로 변환을 해야 되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넷마이너의 그 모드를 변환하는 메뉴에 가셔서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바로 이제 분야 간 네트워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 지역의 R&D 과제만 뽑아가지고 좀 간단하게 몇 가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 부산 지역의 핵심 2022년 핵심 기술 탑10을 한번 세 가지 측면에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그 분야별로 연결된 과제 수, 그러니까 분야별로 이제 뭐지? 지원된 과제 수가 몇 개냐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기술 간의 융합 네트워크에서의 이제 연결 중심성 탑10 그리고 매개 중심성 탑10 이렇게 이제 뽑아봤을 때 보시면 연관 과제가 많은 순으로는 이제 뭐 약간 해양 관련한 이런 기술들이 조금 상위에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중심성이 높은 기술들은 그러니까 융합에서의 중심성이죠. 높은 기술들은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부분이나 아니면 도시 계획 또 아니면 나노 그리고 농업, 그리고 뭐 국제 협력 이런 이제 그 기술들이 좀 상위에 올라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 중에 이제 하나를 뽑아서 한번 그 에고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에고 네트워크를 2단계로 펼쳐가지고 그림을 그려본 거고요. 지금 데이터 마이닝 이제 CRM이라는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네트워크를 그려봤는데 보시면 지금 이제 색상은 대분류 기준으로 색상을 이제 컬러링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은 대분류, 이제 경영 경제 관련한 이제 기술들과 이제 융합이 되고 있는 거를 알 수 있고 이제 좀 색깔이 다른 이제 분류들은 이제 보시면 이제 사회복지라던가 그리고 뭐 과학기술 정책 그리고 이제 뭐 재난 관련한 이런 분야들이랑 이제 2단계까지 했을 때 연결이 된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별도로 이렇게 과제 하나하나씩 좀 보면서 발견을 했던 건데, 그 이제 관련된 과제 수는 좀 적지만 매개 중심성이 높은 기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생물 효소 촉매라는 기술인데, 이거는 관련된 과제가 5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이제 기술에 이제 역시 에고 네트워크를 이렇게 그려보니까, 보시면은 이제 서로 다른 분야, 이제 이 보라색 분야와 이 초록색 분야를 이제 약간 연결해준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매개 중심성이 좀 높은 어떤 기술 분야는 이제 기술 확산의 어떤 촉진 포인트로서 이제 전략적으로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술 융합 네트워크를 이제 좀 응집 그룹 분석을 통해서 이제 클러스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본 거고요. 대충 한 20개 정도의 클러스터를 찾았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이 색상이 역시 대분류 기준으로 이렇게 컬러링을 해놓은 건데 서로 다른 색상이 섞여 있는 클러스터가 바로 이제 대분류가 다른 이제 완전히 이종의 기술들이 이제 융합이 발생하는 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한번 우측 상단에 있는 이 클러스터만 한번 확대를 해서 봤는데요. 이 보시면 이제 요 중심에 CO2 저장 기술이라는 이제 에너지 자원 분야의 기술이 있고 이거를 브릿지로 해서 이제 여기 이제 에너지 자원 그리고 뭐 기계 그리고 지리 지역 그리고 농림수산식품 그리고 이제 여기 중간에 작겠지만 이제 국제협력이나 정치 행정 기술까지 막 이렇게 하나의 클러스터로 이제 연결이 된 거를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이람의 남준 연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NTIS 데이터를 이용해서 국가 R&D 과제 연구 참여 기관 협업 네트워크 분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 R&D 과제 연구 사업에 참여한 기관 간의 협업 관계에 대해 세 가지 내용을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협업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핵심 참여 기관은 어디인지 알아보기 위한 공동 연구 협력 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 간 협업 횟수, 협업 연구비, 협업 매개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과 연구 수행 주체 간 협업 패턴이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한 역할 위계 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R&D 과제 연구 사업이 어떤 지역 또는 어떤 기관 유형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22년 NTIS 사업 과제 데이터와 2022년 NTIS 공동 위탁 정보 데이터를 각각 수집합니다. 공동 연구 협력 관계 분석을 위해서 수집한 데이터로 과제 참여 기관 링크셋을 구성하였고, 이를 넷마이너로 임포트한 다음 투모드 네트워크를 원모드 네트워크로 변환하여 진행합니다. 역할 위계 관계 분석을 위해서는 수집한 데이터로 방향성과 가중치를 포함한 주관 기관과 공동 위탁 기관 링크셋을 구성하여 넷마이너로 임포트한 다음 가중치 상위 20%와 상위 50%에만 해당하는 네트워크를 추출하여 진행했습니다. 분석 방법으로는 핵심 참여 기관 협업 분석에서는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을 확인하여 참여 기관 간 협업 횟수와 협업 매개를 도출했습니다. 지역 간 그리고 연구 수행 주체 간 협업 분석에서는 블록 모델링과 응식 그룹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공동 연구 협력 관계 분석을 위한 NTIS 데이터를 넷마이너로 임포트하기 전에 거쳐야 할 데이터 전처리 단계입니다. 공동 연구 협력 관계 분석을 위해서는 2022년 사업 과제 정보와 2022년 공동 위탁 정보 데이터에서 과제 고유 번호와 수행 기간 데이터를 병합하여 과제 고유 번호 참여 기간 투모드 네트워크 링크셋을 구성합니다. 생성된 과제 고유 번호 참여 기간 링크셋을 투모드 네트워크로 임포트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넷마이너 상단 메뉴에 임포트 엑셀 파일 클릭합니다. 데이터가 CSV 파일이 아닌 엑셀 파일이므로 엑셀 파일을 클릭해야 합니다. 만약 파일 형식이 CSV 파일인 경우에는 텍스트 파일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화면에 나타난 화면에서 우측 하단 투모드 네트워크 버튼을 클릭하고 링크셋 형식을 선택합니다. 분석에 사용할 링크셋은 소스 타겟으로 구성된 엣지 리스트이기 때문에 엣지 리스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타겟 노드 셋에서 해당 투모드 네트워크가 어떤 서브 노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모어 버튼을 클릭하여 임포트하고자 하는 투모드 네트워크에서 어떤 칼럼을 소스 노드, 타겟 노드로 지정할지 선택합니다. 소스 노드는 과제 고유 번호를 선택하고 타겟 노드는 수행기간 아이디를 선택합니다. 가중치는 없기 때문에 unweighted를 선택합니다. 과제 참여기관 투모드 네트워크를 참여기관 간 공동연구 협력 네트워크로 변환을 해야 합니다. 투모드 네트워크를 원모드 네트워크로 변환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단 메뉴에 Transform Mode to Mode 네트워크를 클릭합니다. 우측 패널 상단의 인풋에서 원모드 네트워크로 변환하고자 하는 투모드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메인 프로세스에서 오버랩을 클릭하고 Correlation Inner Product를 선택합니다. 과제 참여 기관 투모드 네트워크에서 서브 노드에 해당하는 참여 기관 간의 원모드 네트워크를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코어 멤버십이 아닌 오버랩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은 역할 위계관계 분석을 위한 NTIS 데이터를 넷마이너로 임포트하기 전에 거쳐야 할 데이터 전처리 단계입니다. 역할 위계관계 분석을 위해서는 2022년 사업과제 정보와 2022년 공동 위탁 정보 데이터에서 과제 고유 번호가 동일한 주간 기관 정보와 공동 및 위탁 기관 정보를 추출해야 합니다. 공동 및 위탁 기관의 정보를 추출한 다음 과제 고유 번호를 기준으로 주간 기관 정보와 공동 위탁 기관을 나열합니다. 2022년 공동 위탁 정보 데이터에서 당해년도 위탁 연구 개발 과제 연구비와 공동 연구비 지출 금액을 하나로 병합하여 공동 위탁 연구비 칼럼을 새로 생성하고
이를 가중치 정보로 이용한 주관, 공동 및 위탁기관 간 링크셋을 구성합니다. 넷마이너에서 원모드 네트워크를 임포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파일, 임포트, 엑셀 파일을 클릭합니다. 원모드 네트워크를 클릭 후 링크셋 형태를 선택합니다. 마찬가지로 소스, 타겟 형태로 이루어졌으므로 엣지 리스트를 선택합니다. 모어 버튼을 클릭하여 네트워크의 방향성과 소스, 타겟, 웨이트에 해당하는 칼럼을 지정합니다. 다음은 분석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 내용이었던 공동 연구 협력 관계 분석 결과입니다. 협업 횟수와 협업 연구비 상위 10곳은 연결 중심성을 이용하였습니다. 협업 횟수는 우측 패널 메인 프로세스에서 어브 링크를 사용하였고 협업 연구비는 sum of weight를 토대로 계산하였습니다. 협업 매개 상위 10곳은 매개 중심성을 이용하였습니다.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 분석 결과에서 핵심 참여 기관 상위 10곳은 모두 출연 연구소와 대학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역 간 협업 관계 분석 결과입니다. 분석은 공동 위탁 연구비 상위 20%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진행하였고 기타 지역은 삭제했습니다. 링크의 굵기는 가중치로 지정했던 공동 위탁 연구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기준으로 블록 모델링을 진행한 다음 네트워크 시각화 결과 서울, 경기, 대전이 강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었고 연구비도 이 안에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그중 경기도가 연구 협업 관계에서 중요한 지역이었던 반면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 해외와는 연구 협업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클리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경기도,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가 동시에 3개의 클리크에 포함되어 있었고 경기도와 서울특별시는 6개의 클리크에 같이 속해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8개 모든 클리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각화 결과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연구 협업에서 중요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External Internal Index, SMI, Density 분석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내부 협업과 외부 협업의 정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ternal Internal Index는 동일한 파티션 내의 노드 간 링크와 다른 파티션 간의 노드 간 링크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1인 경우에는 연결된 모든 노드들이 같은 파티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1은 모든 연결된 노드들이 다른 파티션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MI는 같은 그룹 내의 밀도가 다른 그룹 내의 밀도보다 큰 경우에 1에 가까운 값을 가지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의 값을 가집니다. density는 각 그룹이 가질 수 있는 최대 가능한 링크 수 대비 현재 링크 수를 의미합니다. 서울, 경기는 참여 기관 수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그룹 내부 밀도가 낮고 외부와의 연결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주, 충북, 강원은 내부 협력이 강하고 응집도가 높은 지역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수행 주체 간 협업 관계 분석 결과입니다. 분석은 공동 위탁 연구비 상위 50%에 해당하는 데이터로 진행했습니다. 출연 연구소가 주관 기관이 되어 대학, 중소기업과 협업이 발생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출연 연구소에서 대학, 중소기업으로 연구비가 배분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국공립연구소는 다른 연구 수행 주체와의 협업이 존재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